전북 전복 살롱드 전북. 저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네. 긴 인터뷰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유흥업소 안에 보면 저희가 또 현장 방문을 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현장 방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업소에 실제 찾아가서 이제 여성들에게 저희 이제 정보 제공도 하고 이제 업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긴장감과 실제 이제 업소들의 이제 실태나 이제 감시 활동들을 이제 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 유흥업소에 딱 들어가 보면 이런 그 문구가 보여요. 상매매는 불법입니다. 실제 이 간판이 이 문구가 있어. 그러면서 따라서 상매매와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선불금 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유흥업소에서. 근데 이거를 게시를 안 해놓으면은 벌금을 내요. 행정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는 이거를 붙여놔요. 부착돼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눈 가리고 아웅이야. 진짜 놀라워. 얼마나 기만적인지 아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놀랍다니까. 아니 네. 저는 놀라워요. 여기 2층에 있다 1층 내려가면 놀라워. 여기 성평등 전주잖아. 네. 불평등한 전주야. 성평등 전주. 2층은 성평등, 2층은 1층은 불평등. 불법인데 알선하고 있잖아요. 유흥업소가. 아 진짜 놀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성운동 안에서의 성매매, 성착취 활동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낭독으로 이걸 해야겠다 한 이유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고.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여성운동 안에서의 그런 반성착취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건 곧 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자도 이제 그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페이지에 보시면 99에서 101페이지를 이제 낭독을 할 건데요. 반성착취 활동가라면 그러니까 내가 페미니스트라면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착취를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저 역시도 굉장히 이 저자와 굉장히 제가 생각이 거의 뭐 제 이야기를 거의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윙된 것도 그것처럼. 2000년대부터 한국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성노동을 이야기하며 상업화된 성착취 문제에 대해 근절주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입장을 가장 적극적,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이다. 고정가피 등을 필두로 한 이들은 성을 파는 것을 노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성노동으로 인정하고 성착취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로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착취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로르딩 모델에 반대하며 상업화된 성착취를 합법화하거나 완전히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한다. 수년간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며 현장을 경험한 내가 들었을 때 이들의 주장은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터무니없는 논리였다. 저 역시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주의자이면서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페미니스트면서 이 성별 권력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거 성노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미 너무 성별 권력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억압과 착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 여성학자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여성 활동가 중에 성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었으며 성착취 근절을 주장하는 것은 캐캐묵은 도둑질 취급을 받게 한 것이다. 상업화된 성착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 특히 상업화된 성착취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성급한 이분법에 따른 섬세하지 못한 납작한 여성주의이며 이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거라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수백 명의 성착취 피해 여성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들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노동을 주장하는데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 페미니즘은 여자도 인간이라는 주장이고 여자가 성착취를 당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고 있는가를 봤을 때 실제 성매매 알선자나 구매자들에게 사실 면죄부를 주는 거지 성노동을 주장하는 현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뭐 소위 말해 인권, 윤리
이런 거에 있어서의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제 쥐 향상에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를 보면 저는 현장에 있었을 때 정말 여기처럼 심한 좀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첼 모른이 성매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루에 내내 질이나 학문으로 자기가 내내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니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또 봄날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성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팔려가는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성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보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석하는 렌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근데 대한 저는 문제인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성별적으로 이분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도 입장 유보와 네, 입장 없으면 입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죠. 사실 그게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저는 여성 운동가라면 사실 입장이 저는 선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장 없으면 입장이 있었을 때도 저희 사전에 기획회 있었을 때도 입장 없으면 네, 입장을 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장인가? 아니, 근데 입장 없으면 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장이 없기 때문에 말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운동에 있었을 땐 자기가 뭔가 펼치려고 하는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의 입장은 쉬운 거 아닌가? 이게 무엇을 위한 건가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엔 여성 해방이잖아요. 성해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노동이 여성의 섹스얼티 해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그 안에 성별 권력에 대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네. 저희가 어쨌건 이거를 개인화가 아니라 페미니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 문제화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아까 유흥업소 관련해서도 이 성차별적 조항 봤었지만 부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에 싸워 나가야 되는데 왜 권력을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국가나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저는 성노동 여성만 얘기하지. 그 안에 성구매자, 알선자들, 국가 이거를 강간 문화를 승인하고 묵인하고 정상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성매매는 왜 미투 광장에서 왜 지지 못했는가? 성매매도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 저자도 이제 성매매도 성폭력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선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벌인 반성폭력 운동은 아버지나 남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던 강간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재규정했고 폭력이나 물리력뿐만 아니라 우월한 사회적 지위나 권리를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안희정 저 춘당 도지사 사건이나 사건에서 이제 비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했을 때 한국의 페미니스트를 논평가든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이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당한 일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페미니스트 사회에서 논란이 없는데 어떻게 성착취 영역으로 오면 상황이 180 달라지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착취 근절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폭력과는 또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라서 사실 여성 운동 안에 반페미니스트 활동가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동지 만나기가 힘들다. 안 그래도 대중의 시선에 있었을 때도 유흥업소의 종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중적으로. 그래서 직업 여성이 내가 성폭력이다라고 고소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중 시선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일이잖아. 돈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업소 안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일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폐의 강간이라고. 폐의 강간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미투 물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렸을 때도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전주 지역에서도 문화제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성차별, 성폭력 끝장내는 문화제 해가지고 이제 미투 광장 이제 해서 많이 이제 저희 경기전이나 해서 이제 많이 모였었는데 여러분 느끼시지만 성차별, 성폭력 그리고 뭐 페이 미투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했지만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미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매매 이제 지역에서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 키싱구라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국의 이제 뭉치에 대해서 소개는 했었는데 이제 키싱구라미 발언문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 자조 모임이에요. 네, 키싱구라미입니다. 네.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건 실제로 전주적의 미투 문화제에서 대독했었던 글입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그게 눈물 나려고 하지. 우리의 미투를,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구조적 피해자의 이야기로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현재 미투를 이주일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우리의 목소리가 초치는 일,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면 등을 돌려버릴까봐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과 그분들은 다르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동의하신다면 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성폭력입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대독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가져왔었고, 그때 봄날님도 그렇게 대독했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혹시 미투의 본질 초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라고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일 자체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성폭력이냐라고 하잖아요. 실제 언론화에서 됐었던 2016년대 박유천 사건도 그렇고 작년에 2019년도 겨울에 있었던 김건모 사건도 그렇고 그것처럼 이제 유흥업소 안에서 여성들 성폭력 당한 사건들을 신고했었을 때 대중의 시선이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이걸 미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여성운동 안에서도 이것이 미투인가 이게 성폭력인가 라고 갑론을박한다는 거죠. 논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투 광장에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을 때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제 막 그 집회를 담당해서 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거대한 눈살롱이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전국연대에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거대한 눈살롱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성매매 아닌 곳이 없었잖아요. 실제 뭐 안마실소, 거리, 집 다 사람들이 체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빗대서 눈살롱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슬로건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투의 슬로건에서 있었을 때 뭐 성폭력 끝장내자 이런 여러 가지 막 세상을 부수는 뭐 이런 슬로건들 생각하지만 성매매 관련된 어떠한 슬로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슬로건들을 선택할 때 자꾸 성매매 관련된 슬로건들을 밀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 안에서 성매매의 이치, 반성매매의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에서도 사실 이제 그래서 더 이제 활발히 이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지역에서도 어쨌거나 이거 성매매 이슈들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야기해야지만, 왜냐하면 성매매 관련된 것은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유흥업소나 성산화 공간, 착취 공간 안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폭력 단체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당했다면 원래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법적 보호 받기가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사례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매매 자체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의 선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산화 공간에 있는 여성들은 돈만 내면 마음대로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제 대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그런 여성들의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쌀론드 전북 세 번째 주제에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올해 1월 17일에 문화일보에 이제 기재된 건데,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직원들의 성폭력 고소 사건이 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1월 17일 이제 경찰청 범죄 통계 에 따르면 유흥 적개법
이라고 하는 이건 실제 등록된 아까 저희가 법정 살펴봤었죠.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도에는 3,82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255건, 2017년도에 224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도에 이제 282건으로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유흥업소 적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위험지대에 있지만 아까 뭐 김건모 사건뿐만이 아니라 발조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중들의 선입견이 뭔가 이제 이거는 성폭력이 아니다, 그냥 그게 일이다라고 하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일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아마 박혜정님 이 책에서도 또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을 무엇으로 이름 붙이나가 우리의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문제를 상업화된 성착취로 보게 되고, 상업화된 성착취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 미투 운동 안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지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까지 저희가 다뤘는데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반성매매 현장 활동가들이 권하는 2권의 일원서 두 번째 책을 다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장모님. 아, 네. 마치면서 네. 소감이나 마치면서 책에 대해서 혹시 못 다룬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책 저는 서문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표지에도 나와 있기도 해요. 페미니스트라면 성매매를 폭력으로, 착취로 불러야 마땅하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데 동참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페미니스트라면 성매매를 폭력으로, 착취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저는 진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저는 몇 번씩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얘기인데요. 성매매는 여기선 상업화된 성착취.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 침해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 행위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화된 성착취로 불리고 그 안에 성적 권력과 성착취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성매매가 성폭력에 그러니까 경계 구분 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캐슬메리도 얘기했지만 이게 남성이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할지 아니면 돈을 내지 않고 강제로 할지도 이 선택도 결국에는 남성이 결정한다. 그리고 성폭력과 성착취 경계가 없는 남자들의 세상에서 사실 나누어서 다르게 취급한다는 건 남성들에게 권력과 폭력을 허용할 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또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미님, 책을 읽으면 좀 나아질까요? 아, 이거 또 질문하시나요? 좀 달리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 배우고 나서는 세상이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페미니즘. 근데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거리가 달라 보여요. 네. 광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수막, 광고, 엽소라지. 그전에는 그냥 그런 여성의 나체 사진 이미지가 간판에 사용하는 것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 공간은 그런 공간이니까. 라고 했지만, 이제 이것은 정말 모든 여성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누구 여성의 문제의 인권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내 문제다. 그러니까 성매매의 싸움은 결국은 내 싸움이고 내 당사자의 싸움이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알게 보세요. 거리가 진짜 달라 보여요. 제가 우먼카인드란 잡지를 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정세랑 작가. 네.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뜻함과 꼿꼿함. 그래서 따뜻함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면 좋겠고, 꼿꼿하는 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저희가 반성매매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쌀런드 전북 짬벅. 자, 오늘 녹음한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그랬었는지 오늘따라 목소리가 분명하면서 단호하게 하는 게 느껴지셨나요? 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현장에 있지만 이렇게 또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다른 청취자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성매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책은 바로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장유진 작가님이 썼는데요. 이 책은 바로 이제 2년 전에 현남 오빠 에게라는 이제 기획대 페미니즘 테마 소설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나온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에는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한 번쯤은 직간접적으로 겪거나 들어보았을 6편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새벽의 방문자들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그럴 것이라고 너무 스포일러 예측하는. 하신가요? 아, 그런가요? 안 그래도 짧은데 읽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다룬 바로 소설입니다. 네, 기획특집 3번째는 문학작품 속에 드러나는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해서 최신의 단편, 장편을 가지고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고정 게스트와 저와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참여 게스트들을 좀 초대해서 소설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 또 그 작품 안에서 성매매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작품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읽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유진 작가가 쓴 새벽의 방문자들입니다. 함께 읽고 같이 해주십시오. 페미니즘 팟캐스트 살롱드 전북 시즌4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기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북 2020 기획특집 공부하는 여자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열린 질문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댓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글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론드 전북, 전북.